네, 이제 기출 문제를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수결원 문제는 넘어가고 전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형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면 어, 이제 그 작년 기출하고 기출 A형 2번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극좌표 변환을 이용한 중적분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미적분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학 문제가 되겠고,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좀 하시다 보면 같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답이 더러운 그런 문제가 기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번 문제에서 교훈으로 얻으시고 또 계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계산이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다시 계산을 좀 줄이고 발상을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로 갈지 아니면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은 계산이다. 라는 거. 일단 계산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A입니다. 어, 항상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이 문자의 범위를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의고사를 봐오면서 많이 했던 실수 중에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A가 실수 값인 줄 알고 부등식으로 답을 써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건 좀 트라우마적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이 문자가 어느 법인지 여기선 실수네요. 그래서 실수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그런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좌표 평면의 영역 DA를 이렇게 뒀는데 딱 보시면 아 원이구나. 그죠? 2차원 평면상의 원이다. 중심이 어디?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그렇죠. 1 플러스 A인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면 굉장히 긴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몸이 좀 덜 풀린, 뇌가 좀 덜 풀린 상태죠.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하려는 마음을 저는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렸습니다.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로 중적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 더하기 a인 그리고 이 영역에서 중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중적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 문제들을 다 읽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시험장에서 일단은 좀 눈에 닥치는 것부터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뒤에 거가 잘 안 들어와서 괜히 긴장만 돼서 일단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구해놓고 뒤에 건 좀 천천히 생각을 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 일단은 끝에는 이 DA는 어떻게 바뀌면 되죠? 그쵸? R, DR, D 세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것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0부터 1 플러스 A까지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제곱이 될 거고 DA는 우리 극좌표 변수 변환에서 야코비안이 R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R, DR, D 세타. 그래서 중적분에서는 무조건 변수 변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 변환에서 중요한 것은 야코비안을 잘 기억하거나 또는 구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0부터 1 플러스 a까지
r 제곱 곱하기 r이니까 r 세제곱 dr d 세타 맞나요? 제가 맞나요 맞나요 계속 외치는 것은 제가 스스로 하는 주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볼 때도 계속 물론 말로 하진 않지만 계속 맞나 맞나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면 일단 세타에 관한 식이 없기 때문에 2파이가 그대로 나올 것이고 한 번 더 쓰죠.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파이 하고 4분의 1 r 4제곱 0부터 1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하고 1 플러스 a의 4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좀 실수하기가 좋은 게 0을 넣었을 때 다 0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0을 넣으면 0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한 70% 정도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x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빼기 1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2만 쓴다던가 뭐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분명히 1 플러스 a인데 이것만 보고 1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라고 푸는 경우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이 크게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데에서 실수한 적이 있지 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막닥뜨렸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려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 시행착오, 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거든요. 그걸 정리하는 이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게 되겠죠. 이제 답이 조금씩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도 기출 문제는 답이 되도록이면 깔끔하다. 그래서 답이 더러우면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이번 시험 때도.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맞게 풀었는데도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답이 맞았으면 그 답을 믿고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답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건 당연히 의심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계속 맞니?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되물어 가면서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면 굳이 의심하실 필요 없이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삼중적분 한번 구해봐야죠. 그래서 좌표 공간의 영역 이거 오메가인가요? 그죠? 오메가를 이렇게 줬는데 위에 문제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A 이건 사실 상수죠. 그죠? A가 하나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중적분을 구했다면 이젠 이 A가 움직이는 거죠. Z로 바뀌어서 이렇게 변수로 바뀌어서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Z 그다음에 Y, X 이 순서대로 이제 삼중적분을 하게 될 텐데 Z는 그대로 두고 X, Y만 극좌표 변수 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라는 건 이제 삼중적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x하고 y는 이제 극좌표로 바꾸고 z는 그대로 살려두는 거예요. z는 그대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게 낫겠죠. 우리 다른 또 좌표계가 구면 좌표계라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구면 좌표계는 대부분 그림을 그려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z에다가 뭐 0, 2분의 1, 뭐 마이너스 1도 넣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넣어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구면 좌표계로 변환을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영역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구면 좌표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어차피 극좌표 변수 변환을 했기 때문에 z만 추가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계산이 깔끔하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Z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거고, 반지름은 아까는 0부터 A가 정해졌을 때 1 플러스 A였다면 지금부터는 0부터 1 플러스 Z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0부터 1 플러스 Z까지 일단 각각의 Z마다 구해서 그걸 적분을 친다는 거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식을 보면 Z하고 이제 일단 Z를 곱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R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Z, 그 다음에 R제곱, 그 다음에 이제 뒤에 DV는 뭐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R, DR, D세타, DZ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R, DR, D세타, DZ. 이거 한번 계산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세타에 관한 식이 없다. 그러면 이 파이는 그대로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0부터 1까지, 그리고 0부터 1 플러스 z까지 z의 r 세제곱에 dr dz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산해야 돼요. 2파이 0부터 1까지 r로 일단 적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4분의 1 z r 4제곱 맞나요? 이렇게 적분을 하고 맞나요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적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한번 그냥 눈으로 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떨어지고 ZR 세제곱 그러면 적분 맞게 한 거잖아요. 좋아요. 0, 1 플러스 Z, DZ. 여기서도 0 넣었을 때 0 되는 거 확인됐으니까 2파이 0부터 1까지 4분의 1에다가 Z의 1 플러스 Z의 4제곱 D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수부터 좀 계산을 합시다. 그럼 2분의 파이가 나오고 0부터 1까지 z의 1 플러스 z의 4제곱에 dz인데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 뭐 치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1 플러스 z의 전체 4제곱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항 정리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그때서야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개된 식의 형태를 보고.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 하고 0부터 1까지 z 하고 이제 이항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1 플러스 4z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2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4c 2가 들어가야 되니까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이제 6이잖아요. 6z제곱 더하기 4z 세제곱 더하기 z 4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 일단은 또 해야죠. 그러면 z 더하기 4z의 제곱 더하기 6z의 세제곱 더하기 4z의 4제곱 더하기 z의 5제곱 dz 이렇게 되죠. 이제는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1 z제곱 더하기 3분의 4 z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z의 4제곱 더하기 5분의 4 z의 5제곱 더하기 6분의 1 z의 6제곱 0부터 1까지 이게 0부터 1까지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위로 올라갈까요? 너무 밑에 있으니까 위로 잠시 올라가 보면 2분의 파이를 하고 1을 넣었을 땐 그냥 개수들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이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됩니다. 2분의 파이하고 뒤에 게 한 30으로 맞나요? 네, 30으로 통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30분의 15 더하기 40 더하기 45 더하기 24 더하기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0분의 이제 55 여기가 100인가요?
129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9 파이 3으로 약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의 43 파이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저 정말 시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지금은 계산을 조금 스무스하게 몇 번 해봤으니까 스무스하게 하긴 하지만 시험 때는 굉장히 뇌가 잘 안 굴러가는 상태고 처음부터 이런 계산 문제를 봤을 때 좀 당황하는 게 있습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계산 처음에 풀려면 되게 뭐라 그러지? 처음에 풀 때는 되게 철저하게 풀려고 하잖아요. 답을 향해서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 계속 확인을 하죠. 5분, 6분 지나고 7분 이렇게 지났을 때까지 이 문제를 못 넘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왜냐면 이 문제를 넘겼을 때 그 불안감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끝내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다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박아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왕좌왕 막 이거 풀다가 좀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솔직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자. 답이라도 내자. 계산을 하자. 그래서 다행히도 이건 첫 번째 잘 답이 나왔는데 어, 보시다시피 수가 더럽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의심을 좀 많이 하긴 했고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있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했을 때 이거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답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쓰라고 했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하시오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쓰라고 하면 굳이 1번에서의 이 가와 나의 가가 뭐고 나가 뭔지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하시오 구하시오 돼서 뭔가 순서대로 쓰라는 말이 없어서 이 구하라는 것을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답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순서대로 써도 틀렸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임대성 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때 m과 n을 구하라 그러면 m은 뭐고 n은 뭐다 이렇게 쓰라고 저는 이렇게 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냥 좀 시간이 아깝긴 해도 좀 정확하게 쓰려고 또 안전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 여기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가가지고 뒤에서도 좀 멘탈이 많이 그냥 계속 나가 있었어요. 사실 A형은 계산이 좀 많아서 다른 애들은 A형이 되게 쉬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B형이 쉬웠고 A형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A형에 굉장히 약한 타입이고요. B형에 강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A형에 좀 못 봤다. 그러면 B형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가는 식으로 전략을 많이 세워왔기 때문에 뭐 요번에 또 A형 쉬는 시간에 그냥 바카스 한 병 때리고 B형 잘 보자 라고 하고 진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별로 뭐 A형 망쳤다고 해서 생각보다 안 망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봤네요. 3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점수를 좀 써드리면 제 점수는 여기서 플러스 2점을 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점인 것 같아요. 하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답은 다 맞았는데 어디서 실수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2차원 유클리드 평면에 곡선 알파 t가 주어져 있죠. 항상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2차원입니다. 곡선 알파에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접촉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을 잘 넣어서 공률을 잘 구하고 또 공률원의 이거를 이제 공률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접촉원의 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심의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죠.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긴 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조건 카파는 무조건 구해야 된다라는 거, 카파.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단원, 그러니까 단원이라기보다 배치에 관련된 과목, 그죠? 이거는 지금 미분 기하학이잖아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진 않아요. 그냥 항상 이랬어요. 항상 기입형의 미적분, 미기, 통계. 이게 조금 트렌드거든요. 그냥 몇 년간 이어져 온.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과목에서 당황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계산이 좀 이것도 쉽진 않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고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되게 조심하게 접근을 했어요. 공률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알파 프라임 t 하고 알파 2 프라임 t를 구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2 사인 t니까 2 미분하면 2 코사인 t 빼기 2 코사인 2t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t 더하기 2 사인 2t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률을 구하는데 저는 콤마 0을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외적을 하려면 3차원이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물론 2차원일 때 공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공식을 외우지 못했어요. 외우지 못해서 그리고 또 연습 그거를 안 지가 한 7, 8 문풀 때인데 뭐 사실은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외웠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3차원으로 바꿔가지고 하나 Z좌표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막 진짜 이거를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안 외웠고 물론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외워야겠죠. 전 안 외워서 이렇게 풉니다. 외우실 분은 그거 외우시고 연습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돼요. 알파 2' t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 4 사인 2t 마이너스 2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4 코사인 2t 맞나요? 맞죠? 네, 콤마 0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t가 2분의 파일 때를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 프라임 2분의 파인데 여기서 제가 또 일일이 넣어보면 실수가 좀 많아서 실제 시험 볼 때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노트라고 밑에 적어두고 위에 적을까요? 아마 한 이쯤 적어뒀을 거예요. 노트 해가지고 어, 지금 필요한 게 사인 2분의 파이, 뭐 사인 파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어놨어요.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두고 바로 대입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과부하를 줄였던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2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없어지죠. 없어지고 뒤에는 파이니까 2 콤마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로 살아남는데 뒤에 건 없어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써서 그냥 대입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분모에 들어갈 카파의 분모에 들어갈 어, 알파 프라임 2분의 파이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루트 4 더하기 4니까 루트 8인데 2루트 2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거 외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2 프라임은 당연히 여기에 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z좌표는 마이너스 8 여기서도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외적할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8 빼기 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률은 나왔다. 그죠? 공률 카파 2분의 파이라고 할까요? 알파 프라임 2분의 파이의 절대값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제곱하면 8이고
한 번 더 곱하면 16 루트 2가 될 거고, 위에 분자는 이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2 프라임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12다. 공률은 항상 그래서 양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약분을 쳐주시면 4 루트 2분의 3이다. 우리 곡률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접촉원의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구해야 하는 반지름은 바로 3분의 4 루트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문제는 곡률원의 중심인데요. 곡률원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파 2분의 파이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알파 2분의 파이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알파 2분의 파이는 일단은 2, 그 다음에 2, 1,0인 것 같은데요. 2, 1,0 맞나요? 그쵸? 2, 1,0 맞죠? 네. 그래서 2, 1,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꾸 원이 이쁘게 잘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할 건 이건데 이쪽 방향이 n 방향이에요. n. 그리고 이 길이가 카파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원의 중심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더하기 3분의 4 루트 2에다가 n 2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n 2분의 파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제 TMB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T 2분의 파이부터 구해볼까요? T 2분의 파이부터 구해보면 알파 프라임의 이제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요. 그 다음에 B 2분의 파이를 구할 수 있어요. B 2분의 파이. B 2분의 파이는 바로 이거의 이제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0, 0,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n 2분의 파이는 뭐냐? n 2분의 파이. n 2분의 파이는 우리가 b 2분의 파이 외적 t 2분의 파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순서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저가 외운 방법인데 t, n, b 순서대로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tnb, tnb. 아셨죠? 그러면 외적해야죠. 0, 0, 마이너스 1하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하고요. 외적을 하면 여기서 0 빼기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빼기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0. 그리고 내적을 한번 다 해보세요. 내적해서 수직인지 또 내적해서 수직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외적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무튼 다 되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크기도 1이네요. 그래서 n 2분의 파이는 바로 그래서 3분의 4 루트 2하고 n 2분의 파이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루트 2가 사라지면서 좀 깔끔해집니다. 여기서 쾌감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2, 1, 0 더하기 빼기 3분의 4, 빼기 3분의 4, 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답이 아니죠. 이건 답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Z를 붙여준 거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제 답이 아니라
공을 접촉원의 중심, 접촉원의 중심은 바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콤마 0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1점을 날렸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살짝 계산이 복잡하고 또 사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떠한 경우가 많냐면 이제 기출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수직일 관계이어라라고 정말 빌었는데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직이었다면 n이 바로 이거에 이제 방향이 돼서 계산하기가 훨씬 좀 수월해지거든요. 계산할 게 없어지는 거죠. 없애주는 거지, 계산할 거를. 근데 이것도 아니라서 조금 또 당황을 했다. 음,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었을 때 아마 시간을 한 15분 정도 쓴 것 같아요. 15분 좀 더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에 대한 답의 확신은 좀 있었지만 2번의 답은 정말 아직도 확신이 없고 계속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또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잘 못하는 모비율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제가 확통을 좀 잘 못해요. 확통을 잘 못해서 거의 공식만 외우고 있는 그런 아주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맞추긴 맞췄지만 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하나의 표본을 주기보다 여러 개의 표본을 줘서 두 표본을 비교하는 문제를 낸다든지 그 유형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에는 안 나왔나? 나왔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런 유형은 좀 나왔는데 계속 표본 평균 그죠? 두 집단의 뭐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묻다가 이번엔 모 평균으로 왔어요. 뭐 그래서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두 집단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2분의 P1 플러스 P2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를 제가 그냥 P라고 두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표본을 뽑아서 관측을 했는데 관측값이 0.7하고 0.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뭐 관측값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냥 P1의 관측값이 이제 0.7이고요. P2의 관측값이 0.8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측한 것은 P가 P의 관측값이라고 해볼까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P의 관측값 이거는 2분의 0.7 더하기 0.8이니까 2분의 1.5 해서 0.75 아니면 뭐 4분의 3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제 P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 빼기 P의 관측값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0.75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P의 이제 그, 그 P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90% 신뢰 구간이니까 이제 1.645 이걸 구해서 이제 P의 범위를 구하면 바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애매한 게 P의 표준 편차라고 쓴다는 게 분모에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의 분포인 건데 이 P의 분포라는 게 이제 350명하고 160명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뽑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P가 관측이 될 거 아닙니까? 그 P의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를 저는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P1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겠다. P1의 분산을 구합시다. 분산. 그러면 n분의 PQ거든요. n분의 PQ. 그렇기 때문에 n이 350이잖아요. 350분의 0.7, P가 0.7이고 Q가 0.3.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0분의 0.21이 되고요. 그리고 7로 약분해 볼까요? 그럼 0.03 하고 50이 나오고, 그러면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할까요? 그럼 5000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P2의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n은 얼마죠? 그쵸? 160명이죠. 160에 0.8이니까 160에다가 0.8 곱하기 0.2 하면 160분의 0.16이네요. 좋죠? 그러면 16으로 약분을 할까요? 그러면 10분의 어떻게 되죠? 0.01. 좋아요. 그러면 1000분의 1이 되네요. 좋습니다. P1의 분산하고 P2의 분산을 구했어요. 그러면 2분의 P1 더하기 P2, 즉 P의 분산은 뭘까? 이건 바로 그 분산 이런 공식 있잖아요. V, X 더하기 Y는 X하고 Y가 독립일 때 그냥 분산은 쪼개지죠. 그 다음에 VAX 같은 경우에는 A제곱 VX.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점수 날리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A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5000분의 3 더하기 1000분의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눴는데 이제 2의 제곱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4에다가 5000분의 8이 됩니다. 그죠? 5000으로 통분을 한 거예요. 분자를. 그러면 5000분의 2, 2500분의 1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P의 분산은 2500분의 1이 나왔고, 그럼 P의 표준 편차는 그쵸? 여기에 루트 씌운 5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50분의 1. 그래가지고 그럼 끝났죠. 그래서 90% 신뢰 구간은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P가 이제 0.75 더하기 1, 이제 신뢰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으로부터 0.75 빼기 1.645 곱하기 50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0.75 더하기 1.645 곱하기 5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딱 그 문제를 풀 때 이걸 보면 일단 A는 관측값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고, 1.645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P의 표준 편차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하셔가지고 이제 A하고 B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는 관측값인 0.75가 되겠고, B는 P의 표준 편차인 5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A는 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B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이 과정들, 이 소수점 계산이 제겐 되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계산 실수도 많이 하고 한 3번 정도 풀어서 이제 깔끔하게 답이 나왔을 때 좀 확신을 갖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많이 시간을 잡아먹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여기 그 4번까지 푸는데 한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A형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로 많이 걸려야 15분? 1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실제로 기출됐을 때 기입형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으로 컷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5분까지 돼서 정말로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25분이면 사실 모의고사 수준인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그 25분 정도 푼 경우도 한 절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기입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고 계산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서술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풀이 순서는 이렇게 됐어요. 제 풀이 순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 자기만의 패턴 그리고 자신이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그 풀이 순서를 하나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일단은 전공을 먼저 풀고요. 근데 이제 그 A형의 이제 1, 2, 3, 4를 다 풉니다. 일단 기입형은 다 풀고 그 다음에 전공 서술형을 풀었고 그 다음에 수교론 서술형을 풀었어요. 제가 이렇게 푼 이유는 전공 서술형이 마지막 10분 남았을 때 정말로 계산도 쉽게 안 되고 되게 뭐랄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생각도 잘 떠오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전공을 먼저 싹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교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전공을 좀 여유롭게 풀고 수교론은 한 두 문제에 10분? 네, 두 문제에 10분. 근데 뭐 앞에서 더 빨리 전공이 끝나면 좋은 거고. 그죠? 10분이 딱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전공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공 놓고 수교론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 또 수교로는 또 급할수록 또 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전공보다는. 아는 거 빨리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교론의 서술이 컴팩트해지고. 음,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다. 그래서 기입은 보통 한 15분에서 25분? 근데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뭐 기출에서는 좀 더 땡겨줄 수 있는데 최대치로 잡을게요. 최대로 15분에서 25분. 근데 25분은 좀 많이 위험하고요. 네,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전공이 이제 A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2문제인데 그죠? 6문제가 나왔잖아요. 전공 서술형이 내용학 서술형이 6문제인데 여기서 3문제가 남았을 때 여기까지가 일단 만약에 여기까지가 얼마더라? 한 40분? 40분? 네, 커트하면 정말 잘한 거고 최소한 40분에서 50분 잡았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40분에서 50분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25분, 50분, 75분 썼잖아요. 75분 썼는데 아니지. 뭔 소리야. 그죠? 50분 쓴 거죠. 50분 쓰면 40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문제를 이제 10분씩 잡고 푸는 거죠. 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이 세 문제는 좀 잘 나눠야 돼요. 난이도별로. 자신 있는 세 문제를 먼저 빠르게 섭렵을 하고 뒤에 이제 세 문제를 좀 저는 시간을 들여서 푸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 10분, 10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80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분을 썼어요. 그래서 90분.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랬고 사실은 이게 딱 지켜지지 않죠, 당연히. 어떨 때는 좀 빨리 풀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딱 맞춰서도 안 돼서 전공 몇 문제를 버리기도 하죠. 저도 실제로 A형에서 마지막 문제는 버렸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헛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마지막 문제에서 여기까지 딱 구했어. 여기까지.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도 많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도 버렸어요. 여기 있는 문제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거의 다 풀었죠. 뭐 서술 몇 개 깎인 게 있을 것이고, 음, 이 정도로 봤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뭐 버려야죠.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실수하지 않고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정말 경험을 통해서 여러 상황에 대처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일단 이런 틀은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다. 그 사이사이에서 변화를 좀 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더라도 저처럼 저는 엄청 당황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머리가 백지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입형까지 풀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